지금 3시 4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뒤 4시면 이제 누리호가 곧 발사가 될 예정인데 저희 프레스룸도 이 누리호의 발사 모습을 생생하게 생중계로 좀 전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누리호가 발사되는 이 전남 고흥, 이 전남 고흥의 이 센터에 저희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직접 이 현장에 나가 있는 민경영 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민경영 기자, 이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누리호는 제 등 뒤로 보이시는 산등성이 넘어 발사돼서 잠시 후인 오후 4시 정각에 발사됩니다. 현재 연료와 산화제는 모두 주입됐고 발사체 기립 장치도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곧 관제 시스템에 의한 발사 자동 운용 피에로가 시작되는데요. 피에로가 시작되면 수동으로 발사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엔진의 추력이 300톤에 도달하고 고정 장치가 해제되는 순간 누리호는 공중으로 솟구칠 예정입니다. 일단 누리호가 공중으로 솟구치고 그러면 성공했는지 여부를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누리호의 비행은 총 6단계인데요. 1단과 2단, 3단 분리는 각각 목표 고도에 따라 초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발사 이후 2분 7초에 1단 로켓이 분리되고 탑재 위성을 덮고 있는 페어링은 3분 53초, 2단 로켓은 4분 34초에 분리됩니다. 그리고 목표인 고도 700km 상공에서는 실제 위성인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분리합니다. 총 16분 7초간 비행할 예정이고 성공 여부는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는지로 결정됩니다. 향후에는 누리호에서 송출된 비행 데이터를 토대로 오후 5시에서 5시 10분 사이 성공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가장 큰 변수가 오늘 날씨가 괜찮을 것인가 여기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그곳 날씨 어떤가요? 네, 이곳 나로도에서는 오늘 새벽 약한 비가 조금 흩날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가 쨍쨍한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입니다. 지금은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있는데요. 10km 상공에서 부는 고층풍 역시 오늘 이뤄졌던 4차례 관측에서 모두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네, 이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에 이 햇빛이 쨍쨍한 상황에서 날씨는 일단 오늘 발사하는데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 MBN의 김도영 기자, 네, 그리고 최성만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모시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누리호를 발사한다고 하는데 대체 누리호가 뭐냐? 궁금할 수 있어요. 누리호가 뭔데 자꾸 이렇게 발사한다, 연기도 되고 이러는데 누리호가 뭡니까? 예, 누리호는 이제 한국형 발사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지구 저궤도에 실용 위성을 올려놓는 로켓을 의미합니다. 재원을 보면은 총 길이는 아파트 15층 정도 규모인 47.2m고 네. 중량은 200톤 정도 규모입니다. 이 3단부에 위치한 1.5톤급 실용 위성을 이렇게 쏘는 게 목표인데 네. 이 700km 지구 저궤도 700km에 이 실용 위성을 올려서 네. 미세먼지 관측이나 쓰나미 네. 예측 등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누리호는 공식적으로 2010년부터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됐고요. 네. 이 발사체 기술을 우리나라 직접 우리 순수 기술로 자력으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층 규모에다가 몇 조요? 한 2조 원 규모 정도. 2조 원나 지금 투입을 해서 지금 바로 보이시는 지금 저 발사대에 있는 우리 누리호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전 누리호랑 우리가 나로호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나로호랑 누리호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지금 보면 이 발사대가 있는 저곳에 이 이름이 나로우주센터입니다. 이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가 아니라 지금 누리호가 발사가 되는 상황인 건데 나로호, 누리호 무슨 차이예요? 나로호는 201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쏘아 올려진 우주 발사체인데요. 네. 누리호랑 나로호랑 가장 큰 차이점은 나로호는 러시아 기술을 빌려서 발사했다는 점입니다. 누리호는 우리 순수 기술로만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순수 기술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주권을 확보했다 이런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 2단, 3단부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 모든 부품과 구조체를 우리 국내 기술로만 제작한 독자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은 네. 예전에는 뭐 바퀴나 엔진 같은 거를 수입해서 네. 만들었다면 이제는 바퀴와 엔진 같은 주요 부품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김도영 기자의 얘기는 나로호랑 누리호는 우리 순수 기술 100% 우리 순수 기술로만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네. 그 외에 사실 전문가시잖아요. 러시아 기술의 이 나로호 말고 순수 기술의 누리호 이거 말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탑재 중량이 네. 나로호 같은 경우는 100kg입니다. 네. 근데 누리호는 1.5톤, 1,500kg가 되어 있고요. 그 투입 고도도 다릅니다. 네. 투입 고도가 나로호 같은 경우는 300km 네. 좀 가까운데요. 누리호는 600에서 800km 아, 좀 그러니까 더 더 멀리 무겁게 갑니다. 예. 멀리 보낼 수 있다 뭐 네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엔진 그러니까 형식도 틀린데요. 네. 나로호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단은 170톤의 액체 로켓이고요. 2단은 네. 고체 로켓 7톤짜리입니다. 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1단은 액체 엔진 75톤 4개가 합쳐져 있는 상태고요. 예. 2단은 75톤 1개, 네. 3단은 7톤 1개 이렇게 해서 엔진 형식이 완전히 틀리게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모습을 보면은 발사대에서 지금 아직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네. 근데 연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액체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네. 액체 산소는 영하 183도에서 끓게 됩니다. 네. 끓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온이기 때문에 네. 기하가 되는데요. 그 기하되는 것이 밖으로 이제 수증기하고 결합돼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 게 연기로 저렇게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을 네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아까 뭐 2조가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막 몇백 톤짜리를 지금 하늘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2조나 2조에다가 몇 년 동안 지금 우리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이 연구를 한 건데 왜 쏘는 건지 이걸 쏴서 뭘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가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10대 강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우주 발사체를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 빌리거나 네, 이제 쏘아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네, 또 하나는 우주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굉장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MTCR 또는 MTCR? 예, 미사일 통제 기술 이전 통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미사일 기술을 외국으로 이전할 수 없다. 네. 또는 아이타르에서 미국에서 군사 기술을 수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묶여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누리호를 발사를 성공하게 되면은 네. 1.5톤 위성을 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우주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고 지금 현재까지 100% 자체 기술로 이렇게 로켓을 통해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몇 개 정도 현재 될까요? 6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6개국. 그러니까 1톤 이상인 네.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유럽, 네. 그다음 일본, 유럽이라고 하면 약간 애매한데 유럽 여러 나라가 예, 합쳐서 다 했기 합친 걸 때문에. 말합니다. 인도,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하면 이제 7번째 예, 국가가 그렇습니다. 되는. 네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날씨도 너무 쾌청하고요. 지금 하늘이 저렇게 파랄 수가 있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뭐 이 안에 연료가 이제 액체로 이 상태로 해갖고 아까 지금 잘 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 네네.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 이 지금까지는 다 좀 일이 순조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발사체를 옮기는 과정부터 굉장히 예민하게 네. 이동이 되는데 다행히 어제 오전 7시 20분에 조립동을 나와서 시속 1.5km 속도로 천천히 시속 발사대로 1.5km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이동해서 네. 약 한 4시간 뒤인 한 오전 11시 10분쯤에 네. 우주를 향해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전원과 추진체를 공급할 엄빌리칼 타워라고 저 초록색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네. 이 연결까지 마친 뒤에 어제 오후 6시 37분에 점검을 최종적으로 마쳤습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강풍도 불지 않는 좋은 날씨라 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 이 잠시 뒤에 한 이 7분, 6분 정도 지금 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잠시 뒤에 이게 드디어 발사가 됩니다. 근데 발사가 되기까지 2번이나 연기가 됐어요. 이게
왜 연기가 됐는지도 사실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당시에는 이제 네. 강풍 때문에 이 강풍이 불면은 기체가 흔들릴 수 있기 날씨. 때문에 날씨 문제로 한번 연기가 됐었고요. 네. 하루 뒤에 다시 이제 비행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네. 엔진 센서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한번 무기한 연장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항우연 쪽에서 센서 문제를 기체를 건들지 핵심 부품만 바꾸는 선에서 네. 또 그렇게 해서 다행히 예정일에 맞춰서 예정일 이틀 전에 오늘 발사를 준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이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게 이 두 번째는 센서 이상이 발견이 돼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게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연기가 됐었다가 오늘로 이제 잡힌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무기한 연기 언제가 될지 모른다 했다가 생각보다 또 빨리 다시 날짜가 잡혔어요. 이게 센서 이상이 큰 문제가 아니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큰 문제는 맞습니다. 네. 그 산화제 레벨 센서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것을 어떻게 교체하느냐가 가장 핵심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산화제 레벨 센서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네, 우리가 이제 연료 탱크, 자동차에 보면 연료 탱크가 있는데 연료 네. 양을 표시하는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게이지가 만약 문제가 되면은 네. 컨트롤 자체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네.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법은 네. 완전히 분해를 해서 다시 이제 고치거나 분해해서. 예, 분해를 한다고 하면은 한 달 내지 두 달 걸리겠죠. 근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항우연 담당자에게 네, 네. 어떻게 고쳤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네. 점검구, 조그만 점검구가 있는데요. 네. 이 점검구는 원래 사람이 들어가는 용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들어가는 용도는 아닌데 그 도면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작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네. 그 분해 없이 전체를 네. 분해 없이 그 부품만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발사가 가능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우리가 다 100%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구멍으로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고 가서 뭐 하면 되고 이게 지금 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때는 우리가 그 발사체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어디든지 점검하고 네. 뭐 고칠 수 있고 그런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결국은 100% 순수 우리 기술이라서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나왔어요. 막 태극기도 흔들고 지금 이 순수 100% 우리 기술로 만든 이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을 하기를 간절히 지금 염원을 하는 마음이 아마 저희 태극기에 담겨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날씨도 좋고 정말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김도영 기자. 근데 사실 오늘은 2차 발사예요. 누리호 1차 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1차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실패했던 거예요? 네, 항우연 쪽에서는 이제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좀 써달라고 네.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지난해 10월에는 네. 3단의 산화제 탱크 안에 네. 그 헬륨 탱크가 진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엔진이 예상보다 좀 빨리 꺼졌다. 그래서 족이 연소되면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엔진이 좀 빨리 꺼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부 엔진이 족이 연소가 되면서 네. 목표했던 궤도에 네. 이 위성 모사체를 안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1단과 뭐 페어링 분리, 2단까지 뭐 무사하게 잘 됐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네.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네. 끝나게 됐었습니다. 그럼 김도영 기자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 발사에 굉장히 네. 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친한 항우연 교수님들이랑 다 이게 보고 있다는 걸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이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절반의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저는 글쎄요. 한 90%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의 실패는. 그렇죠. 1차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2차를 쓸 수 네네. 있었던 네네. 건데 네. 지금 얘기한 게 1차의 문제가 3단 엔진 조기 연소, 그러니까 엔진이 빨리 꺼졌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 오늘은 문제없이 좀 잘 작동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제 헬륨 탱크가 이제 문제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작년에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음. 한 2,6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어휴, 실험을 네. 했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네. 그래서 실험 결과 네. 비행 중에 진동과 부력에 의해서 헬륨 탱크가
누리호 약간 발사 이제 1분 전입니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럽니다. 이게 네. 떨어져 나가서 산화제 탱크를 이제 부딪혀서 네. 금이 가서 그쪽으로 연료가 산화제가 샌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단이 조기 종료가 연소가 종료됐다. 그래서 네네. 많이 못 간 거죠. 네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보완을 했다라고 해서 네. 헬륨 탱크 하부 고정부를 보강하고 또 내는 두께를 강화해서 네. 이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이 30초 앞서 전입니다. 1차에서는 이 연료가 좀 새 나갔었던 게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22, 21 이제 몇 초 안 남았습니다. 19초, 18초 뒤면은 우리 순수 발사체 누리호가 이 하늘로 이 솟구칠 예정입니다. 10초부터 10, 같이 한번 세볼까요? 10, 9, 9, 8, 8, 7, 7, 6, 6, 5, 5, 4, 4, 3, 2, 이.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저 밑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이 이 나오면서 하늘로 그야말로 솟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4시 정각에 발사가 됐습니다. 지금 2번의 연기가 됐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똑바르게 지금 이렇게 쾌청한 하늘로 이 솟구치는 모습인데 약간 좀 보시면서 마음이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비행 네, 정상. 감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예, 제가 항공 우주 쪽으로 공부한 지가 40년 정도가 되는데요. 오, 네. 그때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 지금 바로 현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렇군요. 아니 4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항공 우주 분야가 40년 동안 정말 막 일취월장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데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왜냐하면 그때 네. 당시에는 우주로 간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든 발사체가 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하늘로 지금 솟구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점이 돼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예요? 저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 밑에서 보는 모습인 걸까요? 네네. 아, 지금 정상적으로 밑에서. 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아직 뭐가 이거 뭐 분리가 된다거나 이런 모습인 것 같진 않고 약간 한 마리의 불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 이 약간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게 어떤 상황인 걸까요? 일단 로켓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127초 만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27초. 네네. 2분이죠, 2분. 그럼 이제 곧 한 2분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지금 시간이 네, 지금 4시 2분 2초, 3초가 일단 엔진 지나가고 정지 확인. 네, 지금 분리가 된 거. 일단 분리 확인. 네. 정상적으로 2단 잘 되고 엔진 점화 확인. 무리 없이 지금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잘 지금 분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김도영 기자. 지금 일단 뭐가 지금 막 떨어졌어요. 분리가 되고, 근데 저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분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남아있는 게 어느 단계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성공 여부는 한 16분 9초 정도면은 판가름이 나는데요. 네. 비행 1단이 정상. 분리가 끝났기 고도 때문에 100km 통과. 2단 엔진이 점화가 되고 이제 네. 우주의 경계로 간주되는 고도 한 100km 지점까지 이 로켓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발사 한 3분, 4분여 좀 지나면은 공기 네. 마찰이 거의 없는 고도 한 191km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네. 이제는 필요 없어진 페어링 작업이라 해서 이제 3단부에 있는 위성 보호 덮개가 분리가 되게 페어링 됩니다. 작업이요. 네, 위성을 감싸고 있는 이 구조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위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쏘는 이유가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함이니까 그걸 이제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떨어져 나가는 단계까지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3단 발사가 남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고도 258km 지점에서 마지막 3단 엔진에 불을 켜게 되고 네. 이 3단 로켓은 521초간 추력을 발휘해서 누리호를 700km 고도까지 밀어 올리게 됩니다. 지난해 10월에 1차 발사 땐 이 필요 시간보다 연소가 46초가 부족해서 네. 목표 속도인 초속 7.5km에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누리호가 1차 때 넘지 못한 벽을 넘어선다면 네. 위성 안착이라는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네.
김도영 기자님 교과서를 읽는 건 아니겠죠? 네. 네. 페어링 너무 긴장하지 분리 마시고. 확인. 네, 지금 16분 9초 동안 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네. 일단 이게 발사가 최종 비행 성공을 정상 하는 고도 데까지 200km 통과. 굉장히 많은 어떤 요소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또 더 있을까요? 예, 일단 로켓이 분리된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분리가 잘 예, 돼야 잘 된다. 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페어링이라고 해서 네.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인데요. 이것은 이제 분리하는 이유는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야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반으로 정확하게 쪼개져야지 이제 무리 없이 갈 2단 수 있게 엔진 정지 확인. 네. 다음은 이제 2단이 분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 2단이 분리가 된다. 2단 분리 페어링이 확인. 분리됐다는 걸까요? 페어링 분리입니다. 아, 네. 페어링이 분리되는 상황.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페어링이 분리되고 나서 네. 274초에 네. 2단 이제 이 분리가 비행 되겠습니다. 정상 고도 네. 300km 2단이 분리되고 통과. 나면은 다음은 2. 아까 말씀드린 엔진 대로 점화. 3단이 이제 점화되어서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3단이 가고 나서 네. 지금 크게 보면은 성능 검증용 위성이라고 했어요. 또 이것이 또 분리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성능 검증용 위성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로켓으로 발사된 인공위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다라는 네. 것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것으로 해서 이 로켓을 발사한 모든 오. 게 문제가 없다라는 네. 게 돼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엔진 점화. 위성 모사체라는 게 또 한 개가 돼 있습니다. 음. 이건 뭐냐면은 네. 약 1,300kg 되는 더미 쇳덩어리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위성 모사체에 원래 1,500kg를 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200kg 정도의 검정 위성이 있고요. 나머지 1,300kg를 네. 그냥 이제 가상적인 쇠로 해서 그거를 분리를 또 시키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까지 하면 완벽하게 끝난다라고 엔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화. 네. 지금 저 안에 그러니까 이른바 뭐 꼬마 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꼬마 위성들이 4개나 지금 들어가 맞습니다. 있다고 들었는데 이 꼬마 위성들은 엔진 점화. 실제로 이제 우주에 가서 네. 그럼 꼬마 위성들이 하는 역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꼬마 위성은 지금 4개 대학교에서 개발되는데요. 네네. 조선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시타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지구 관측용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지구 대기 관측, 네. 연세대학교는 미세먼지 관측입니다. 네. 그리고 카시트는 지구 관측 이렇게 해서 4개의 큐브 위성이 이틀에 걸쳐서 하나씩 배출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대기, 미세먼지, 여전히 기후 관련해서 좀 더 뭐 우리가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위성들이 지금 쏘아진 걸로 이해를 네, 하면 맞습니다. 네, 비행 될 것 정상. 같습니다. 일단 현재 고도 300km를 통과를 했고 네. 정상적으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영 기자. 고도 300km면은 이제 뭐 저항이 없는 지점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 뭐 우주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네. 3단까지 무사히 지금 분리가 된 걸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이 한 300km까지 갔다고 하면은 그럼 이 다음에 이 이후에 남아 있는 단계가 뭐가 되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네.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가서 897초에 네. 성능 검증용 위성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요 다음 단계가 예.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시키고. 예, 분리를 네. 시키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약 900초 좀 지났어요. 그 다음에 위성 모사체로 해서 1,300kg짜리 더미 쇳덩어리를 모사체.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임무가 완료되겠습니다. 엔진 점화. 근데 사실 임무를 완료해도 그래서 쏘아 올라진 그 위성들이 잘 자리를 잡고 신호를 보내야 또 성공으로 네, 네, 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신호를 보내오는 거는 언제쯤이 되는 거예요? 남극 세종 기지에서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받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시간적으로 네. 네. 시간이 어쨌거나 저희가 이게 뭐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42분 23초 뒤에 신호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4시에 쏘아 올렸으니까 네. 4시 42분 23초가 네, 맞습니다. 현재 일단 계산하기로는 그때 이 최종 꼬마 위성들까지 우주에 잘 안착을 아닙니다. 했는지 꼬마 위성은 아닙니다. 꼬마 위성은 아니고요. 꼬마 위성은 이틀에 걸쳐서 약 4일간에 걸쳐서 배출되겠습니다. 아, 그건 며칠 그러니까 동안 8일이죠, 걸리는군요. 8일. 총 한 개에 이틀이 걸립니다. 다만 위성을 잘 쏘아 올렸는지 여부를 4시 42분쯤에 알 수 네,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네.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어쨌거나 이 굉장히 잘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 근데 이 성공에 하기까지는 벌써 600km까지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다는 이 희소식인데 성공했다고 하기까지는 어쨌거나 이 넘어야 될 기술적인 고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5가지 고비가 있다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성공적으로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네. 로켓에 여러 엔진이 지금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발로 묶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누리호에서 처음 시도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가 된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작동하는가 이게 네. 관전 포인트였고요. 네. 두 번째 난관은 이제 일단 로켓 분리 후에 네. 이제 고도 한 200km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페어링, 네. 이게 위성 보호 덮개가 잘 분리가 되는가? 요거는 좀 잘 분리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잘 분리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 번째 고비는 이제 위성 분리인데요. 이 작년 10월에 1차 발사 때 이게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궤도 네. 안착에 실패했던 이 부분을 제대로 넘길 수 있는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1.5톤짜리 가짜 위성이 실렸지만 네. 이번에는 1.3톤짜리 그 아까 전에 말씀한 꼬마 위성, 이 네.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려 있는데 네네. 이 성능 검증용 위성에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 먼저 클러스터링, 그리고 페어링이 잘 분리가 되는지, 그리고 위성이 제대로 쏘아 올려지는지, 그리고 이 쏘아 올려진 위성이 제대로 우주에 진입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지금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것 말고 혹시 더 다른 고비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적 위성을 분리한다든지 네. 또는 위성 모사체를 분리할 때 약간의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정용 위성을 쏘아서 위치를 네.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검정용 위성의 위치까지 정확하다고 하면은 네네.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 만약에 이 지금 나온 것도 있고 얘기가 안 나온 것들 다 통틀어서 지금 우리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완료하는 데까지 네. 쏘아 올려진 게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가장 큰 고비라면 고비랄까? 이거는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고비는 일단 로켓의 네. 안정적인 네. 점화와 네. 시동과 네. 발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 부분 아니에요? 예, 처음 부분이 왜냐하면 가장 추력이 크기 때문에 300톤의 추력을 내거든요. 네. 또 4개의 엔진이 동시에 똑같은 크기로 네. 작동이 돼야 되는데요. 약간만 하나가 좀 편차가 생기면은 약간 자세가 기울어지겠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4개가 정확하게 네. 동시에 다 작동이 되었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1단이 제대로 예상한 대로 잘 분리가 됐기 네네. 때문에 네. 이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금 넘겼다라고도 네.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누리호 3단 엔진이 가동이 되고 있다. 3단 엔진이 마지막 엔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저 엔진이 가동이 되고 이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 위성들을 쏘아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아까 좀 무식한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여쭤봤었던 게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 건지를 여쭤봤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10대 강국이기 때문에 발사체를 빌려올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발사체를 반드시 확보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네. 기반 시설을 다 구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진 연소 실험 장치 구축했고요. 네. 그다음에 로켓 발사대도 새롭게 나로에 있었던 거 말고 또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아. 예, 제2 발사대라고 해서 네네. 또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작 중에 가장 큰 난관이 네. 연료 탱크였습니다. 그 직경 3m짜리 연료 탱크를 네. 만드는데 굉장히 큰 난관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산화제 탱커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모든 기술이 다 확보됐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목표 고도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 네네. 우리가 목표했었던 고도가 얼만큼이었을까요? 지금 60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600km를 넘어서서도 지금 잘 정상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고도에 진입을 했고 이 정도면은 좀 성공했다라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 네. 거는 이거 이 정도면은 성공해서 우리 성공하는 것 같아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성공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쏘아 올린 지 14분 30초 정도가 지금 지났습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제가 이게 성공을 하면이라고 여쭤봤던 게 네. 10대 강국도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고요. 뭐 우리 기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딱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 강국이고 뭐 이런 게 막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기술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실생활보다는 우리 누리호 개발에 네. 국내에 약 300개 업체가 참가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 개발과 제작을 수행했고요. 네. 또 여기에서 중요한 업체가 이제 잠시만요. 지금 네. 성능 검증 위성이 지금 분리가 분리됐네요.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끝 단계까지 지금 와 가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말씀 계속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네. 전체를 조립을 했습니다. 네. 전체를 조립했고 추진기관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수행했고요. 발사대는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개발했는데요. 이 외에도 300개 업체가 이제 했는데요. 우리가 2040년 정도가 되면은 네. 세계 우주 산업이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로 추정을 1조 달러. 1조 달러 정도로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호에서 만든 어떤 축적된 어떤 개발 기술을 가지고 네. 우리 기업체들이 네. 세계 해외 뭐 우주 시장에 진출해서 네. 굉장히 많은 어떤 산업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1조 달러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가늠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우리가 이게 이 기술을 우리 순수 기술이 이렇게 이 성공한 게 전 세계에 보여지고 이게 사실 증명을 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공을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도영 기자. 사실 지금 이 누리호가 쏘아 올려지는 모습 지금 한 16분 30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뭐 우리는 지금 이 TV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전남 고흥에 직접까지는 안 하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시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직접 참관해서 한 20여 분 동안 참관해서 직접 누리호가 성공하는지 네. 현장에서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현장에서 보고 있다고요. 현장이 아니라 네. 그 대통령실에서 지켜보고 네, 있는 것으로. 네.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 직접 가자고 전남 고흥에 가서 직접 보고 같이 좀 태극기도 흔들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집무실에서 보는 걸까요? 네, 원래 오늘 그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네. 누리호 발사 소감이 어떻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네. 원래 과천 이제 국립과천과학관에 가려고 했다가 네. 용산에서 영상을 통해서 볼 계획이라고 밝혔고 네. 그걸 보고 난 뒤에 간단하게 소감을 밝히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집무실에서 성공하는지 여부를 보고 보고 난 다음에 뭐 성공하면 성공에 대한 무슨 멘트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것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거의 지금 현장에서 박수가 나온 그런 상황이죠. 이 때문에 이 현장의 분위기를 지금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 있는 민경영 기자, 현장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누리호는 조금 전 굉음과 함께 제 등 뒤로 보이시는 산등성이 뒤로 솟구쳤는데요. 발사를 포함해 총 6단계 이뤄진 16분 7초간의 비행을 조금 전 마쳤습니다. 1단 로켓 분리, 위성을 덮고 있던 페어링 분리, 2단 로켓 분리가 차례로 이뤄졌고 발사 약 15분 후에는 고도 700km에 도달해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차례로 분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데이터 분석 전이어서 단계별로 정확한 분리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당초 예상했던 시간과 비교하면 대략 비슷합니다. 비행이 순조롭게 이뤄진 만큼 현재 현장 분위기는 순간 환호가 터져 나올 정도로 좋긴 한데요.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비행 중 보낸 데이터를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후 5시 10분쯤 성공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민경입니다. 네, 지금 이 5시 한 10분쯤에 이 최종 이게 성공을 했는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도영 기자, 이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 누리호가 거의 성공한 게 아닐까? 이 지금 스멀스멀 이 희망이, 이 기쁨이 솟아오른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이 누리호 말고 사실 또 쏘아올릴 발사체가 남아 있다고요. 네, 8월에 다누리, 달 네. 탐사선인 다누리가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달 탐사선이에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달 탐사선인 다누리는 이제 우주선이고요. 발사체인 누리호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 다누리는 달 지표에 한 100km 위 상공을 돌면서 네. 달을 탐사하는 게 목표인데요. 네. 이게 미국 주도 세계 달 탐사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네. 이게 뭐 스스로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이 누리호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다른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네. 이제 미국 스페이스 X사의 발사체인 팔콘에 실려가지고 우주로 네. 날아가는 게 다누리입니다. 이 다누리호도 이제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네. 8월 2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아,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월 2일에 발사될 예정이고 이거는 달 탐사선이기 때문에 다른 로켓에 실려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발사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 X사에서 빌려서 올라가서 달 탐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우리가 지금 100% 이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린 누리호랑은 좀 확실히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현장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웅성웅성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서 네. 지금 현장에서 이게 뭔가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약간 뭐 다들 자리에서 이석을 하고 움직이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아유 고생해서 얼싸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요. 네, 격려를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지금 저기에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같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죠. 예. 네. 예. 아까 제가 사실 소감을 여쭤봤는데 약간 감격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모습은 사실 저도 약간 울컥한데 네. 좀 울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예. 역사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네. 참.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도 아예 성공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뭐 박수, 환호까지도 터져 나왔고 지금 이 누리호에 추적하는 이 추적 운용이 종료가 됐다고 하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뭐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게 아까 세계 6개 나라가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안에 중국이 들어 있었고 중국 일본도 일본 있죠. 예. 일본도 있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인근국에서는 우리가 조금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잖아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도 하겠지만 사실 네. 우리가 13년간 2조 원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누리호. 13년간 예, 2조. 근데 2조 원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요. 무조건 많죠. 네,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한 거라고 그럼요.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13년 동안 2조를 투자를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100% 우리 기술로 맞습니다. 우주로 쏘아 올린 이 발사체를 우리가 개발을 했고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누리호와 이 뭐 나로호가 차이가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과기부 차관이 이 관련 브리핑을 하는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발사된 누리호 비행이 사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진들이 누리호로부터 받은 비행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앞으로 약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주요 비행 과정, 성능 검증 위성의 분리 및 목표 궤도의 투입 여부, 그리고 향후 지상국과의 교신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이 현재까지 잘 왔고 거의 성공으로 보인다. 이 잠시 뒤에 이 관련해서 향후 계획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도영 기자, 잠시 후에 발표한다는 향후 계획은 뭘까요?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발사체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번 발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향후 네. 4차례 더 발사해서 네. 이 발사 신뢰도를 더 확보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공률을 더 높인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앞으로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향후 계획까지 지금 잘 차곡차곡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누리호가 최종 발사에 거의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최종 발표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아마도 이 누리호 최종 성공 여부의 발표는 바로 이어지는 뉴스파이터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